예, 국민의당 전남교시 이용주 의원입니다. 자, 김명수 보좌님,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후보자로서 그 자리에 앉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후보자의 말 맞다나 31년간 재판 업무에 종사를 해오셨고 그 과정에서 큰 무리가 있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교조 관련된 법인의료 통보 처분 효력 정지라든지 삼성 에버랜드 관련 회사의 부당 노동에 인정한다는 이런 판례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건데 큰 용기 있는 결심을 내서 한 거다. 라는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지금 많은 야당 의원들이나 그리고 후보자께서 전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점에 대해서는 사법형정을 최종 책임자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불식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내에서도 법관회의에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책임자를 징계해야 된다.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인준을 통과해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은 재조사 하실 생각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과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도 1차 결과를 발표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부 부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대법원장님께서는 추가 조사를 거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사정을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책임을 맡게 된다면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서 추가 조사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 단순한 판사들 뒷조사 그런 문제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편향성이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제인권법학회를 속칭 탄압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 내용이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블랙리스트 사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어떤 경위든지 간에 국제인권법학회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주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타깃이 됐다, 목표가 됐다라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우리 아마 이번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적인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해서 오현석 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선 판사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그 뜻이 정치적인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 같으면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을 해서 이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직 판사가 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런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판사에 대해서? 전 다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 따로 다른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적절한 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해당 판사의 언급들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서 인사청문회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관이 향후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법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의 만약에 그 판사님의 말씀이나 의견이 주류를 형성하고
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일 것입니다만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댓글이나 판사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 징계 상황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오 판사가 했던 말 중에 다른 것들이야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이것은 남의 해석일 뿐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들을 따라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정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뭐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이게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듯한 그게 배치되는 판결도 꺼리낌 없이 해야 된다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판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 건 좋겠지만은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판사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정보 댓글 사건 관련해서 잇단 영장 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당의 몇몇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법원 증거인멸을 계속하라는 건가? 정치적 판단하는 건 느낀다. 아무래도 작심하고 기각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법부의 독립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법부는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지만은 여당,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이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저로서는 지금의 역당재판 당부에 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은 말씀하신 후보자님 지금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드리니까 좀 가능한 메모를 하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오후 보충 질의일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축하받으실 자리인데 국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축하를 충분히 받고 계시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대법원장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정치 공세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또 폄하적인 발언들을 하시는데 그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일부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의도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후보자가 아니라 저는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대법관 출신의 기수도 높은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해야지 훨씬 더 수월한 거 아닙니까? 사실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대법관 중에서 후보자보다 더 높은 기수에 그리고 더 나이가 많으신 대법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법부 장악이라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후보자의 지명이야말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법관 생활을 하면서 충분하게 법관 독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는 보여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법원장이 전화협조에 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제가 적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드 인사 하시는데요.
코드 인사의 개념이 정말 무엇인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드 인사가 정실 인사 뭐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죠. 뭐 보훈 인사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후보자님이 지금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답한 것이 나왔지만은 대통령과 어떤 인연도 없고 민정수석과도 어떤 인연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드 인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보훈 인사나 정실 인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코드 인사라는 것이 저는 만약 그 코드 인사가 아니라 자기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인사라고 한다면 코드 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의지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를 바라는 이 코드에 맞출 수 있는 대법원장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하나회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그 하나회는 초기 멤버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김복동 등 영남 출신 육사 11기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기수지역 상관없이 국제인권에 관심 있는 법관 3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설립 근거 하나에 전혀 없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정확하게 대법원 행정예규의 전문 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설립된 연구회입니다. 회원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에는 국소수의 군장교 회원 중 2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전체 법관 2,974명 중 474명, 15.9%가 넘는 법관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가입 방법입니다. 하나에 가입 시 절대 복종 서약, 충성 맹세하고 가입합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법관 누구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코트넷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조직 운영, 하나의 비밀 점조직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경선을 통한 간사 회장 선출을 하고 소모임을 운영합니다. 재정 운영, 이건 하나에는 고위층이 주는 활동비 또는 재벌로부터 징수한 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법원 행정처 지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 이것이 결정적이죠. 하나에는 하나에 가입된 회원들이 진급 및 보직상 특혜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전혀 혜택 없습니다. 추구하는 목표, 하나의 출생 및 권력 획득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국민의 인권 보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는 말할 필요 없죠.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 그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연구활동 등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과 이관 인권편랑 번역 출간, 인권판례 평석 발간 이런 활동입니다. 어떻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 활동 내역을 보더라도 좌파적인 단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회와 비교할 수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국제인권법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인권 기준에 관해서 또 규범에 관해서 판사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단체지 5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떤 하나의 성향을 가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1100페이지에 따르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유엔의 공식 성인화에 번역하게 됐습니다. 2, 3년마다 계속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아마 그런 말씀은 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유엔에서도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공인된 사실이죠,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1985년도 유엔 총회에서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준 원칙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장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불식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내에서도 법관회의에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책임자를 징계해야 된다.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인준을 통과해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은 재조사 하실 생각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과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도 1차 결과를 발표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부 부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적인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해서 오현석 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선 판사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그 뜻이 정치적인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 같으면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을 해서 이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직 판사가 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런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판사에 대해서? 전 다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 따로 예, 국민의당 전남교시 이용주 의원입니다. 자, 김명수 보좌님,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감사합니다. 대법원장의 후보자로서 그 자리에 앉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후보자의 말 맞다나 31년간 재판 업무에 종사를 해오셨고 그 과정에서 큰 무리가 있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교조 관련된 법인의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라든지 삼성 에버랜드 관련 회사의 부당 노동에 인정한다는 이런 판례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건데 큰 용기 있는 결심을 내서 한 거다. 라는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지금 많은 야당 의원들이나 그리고 후보자께서 전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점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을 최종 책임자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좀 적절한 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해당 판사의 언급들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서 인사청문회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관이 향후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법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의 만약에 그 판사님의 말씀이나 의견이 주류를 형성하고 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일 것입니다만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댓글이나 판사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 징계 상황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오 판사가 했던 말 중에 다른 것들이야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이것은 남의 해석일 뿐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들을 따라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정하거나 또 대법원장님께서는 추가 조사를 거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사정을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책임을 맡게 된다면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서 조사해볼 결정하겠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 단순한 판사들 뒷조사 그런 문제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편향성이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제인권법학회를 속칭 탄압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 내용이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블랙리스트 사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어떤 경위든지 간에 국제인권법과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주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타깃이 됐다, 목표가 됐다라는 것은 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우리 아마 이번 청문회에도 증인으로